어디든 누구든 부르면 달려갑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신개념 이동식 시사 토크쇼. 우리가 몰랐던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크고 작은 현안들을 콕콕 짚어봅니다. 시시콜콜 택시. 오늘의 주제는 그런데 지금 우리 한동대학교 우리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또 자부심을 갖고 있고 네. 좋은 대학교 또 관심 있어 하는 대학으로서 많이들 이렇게 관심 있어 하는데 지금 우리 한동대학교는 조금 봄바람이 좀 차게 불어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죠? 맞아요. 한 번쯤은 이제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저도 뉴스에서 이제 다뤄서 조금은 알고 있지만 정확히 어떤 이야기인지 자세히 모르거든요. 그러게요. 자, 오늘 이야기를 나눌 학생이 네. 이 근처에서 우리가 학생을 만나기로 했으니까 네. 아, 여기 있네. 네. 여기 나와 있네. 네. 우리 학생. 오, 지민 학생 나와 있었어요. 아, 반가워요. 지금 이제 학교로 우리 지민 학생 친구들도 좀 만나서 이야기를 같이 들어볼 겸해서 한동대학교로 가는 길인데 요즘 학교 가는 길에는 느낌이 좀 예전하고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죠? 그쵸. 어때요? 학교 가는 기분은 요즘? 좀 이전하고는 확실히 많이 달라진 게 제가 2011년도에 입학해서 군대까지 치면 한 7년 정도를 다녔으니까 한 수천 번을 오가던 길인데 최근에는 들어가는 길이 한편으로는 낯설고 또 무섭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좀 환멸이 조금은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슬프기도 하고 네, 그런 상황입니다. 아이고, 그 강연 때문에 이제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고 들었어요. 네네. 좀 간략하게 어떤 강연이었는지 어떻게 된 상황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작년 12월에 학생들의 어떤 자발적인 공동체 들꽃이라는 단체가 성노동과 페미니즘 그리고 환대라는 주제로 페미니즘 강연을 열었어요. 근데 이제 이 강연을 기점으로 지금 제가 무기정학까지 오는 이 일련의 사태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한동대의 학생 자치단체 들꽃에서 성노동과 페미니즘을 주제로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학교 측은 이 강연이 학교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강연을 주최한 학생 1명에게 무기정학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고 다른 학생 2명에 대한 징계 절차도 진행 중입니다. 이에 대해 학문과 사상의 자유가 보장돼야 할 대학에서 오히려 헌법이 보장하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면서 논란이 뜨거워졌습니다. 사실 무기정학이라고 하면은 학생에게는 가장 큰 징계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이 정도 징계를 학교 측에서 내릴 적에는 그 정도로 이 강연에 대해서 반대도 좀 있었을 것 같고 사전에 이 강연은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도 좀 많았을 것도 같은데 뭐 이 강연을 열겠다라고 했을 적부터 계속해서 학교에서는 좀 반대를 하고 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줬었어요? 아니요, 사실 제가 제일 당황스러웠던 지점은 그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학교는 사실상 강연을 열기 전에 이 강연에 대해서 언지한 것은 강연 당일 한 강연 4시간에서 5시간 전쯤 한 번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12월 8일 강연 당일에 7시에 강연이었는데 2시 반쯤 이제 학생처장님이 소환을 해서 강연을 취소했으면 좋겠다, 취소하라라는 권고를 한 것 외에는 사실상 학교가 강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사실 이 강연이 한 달 전부터 사실 학교에는 신고가 되어 있던 상태였던 거죠. 그러면 그 전까지는 아무런 액션이 없었다가 이제 그 후에 강연을 하겠다고 그 당일에 이제 조치가 취해진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의 기간이 있었고 그 사이에는 강연 홍보 포스터를 승인하거나 강의실을 대관하거나 총학생회로부터 강의실을 또다시 대관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 동안 학교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심지어 강연자가 내려오고 있는 중에 이런 이제 강연 취소를 종용하는 상황이었죠. 이번 논란에 대해 한동대는 서면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일 강연은 실증법에 위배되는 성매매를 근거로 한 성노동을 주장하는 내용이었고 동성애, 동성혼과 관련해 학교가 대내외에 표방한 방향에 심각하게 위배되는 내용으로 사회자나 게스트도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단 그날 분위기가 굉장히 궁금해요. 학교 측에서도 뭐 어떤 이유에서건 사실 이 강연 자체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에서건 사전에 이야기가 못했거나 안 했을 수도 있는데 강연 날 이제 그날 당일에 이제 제재 이야기들이 들렸던 거잖아요. 그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야기가 또 하지 말라라고 들어갔고 분위기가 또 어땠는지 궁금하거든요. 이건 결국 동성애랑 관련된 강연이고 그런 강연은 학교 이념에 반함으로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셔서 저희는 이제 대학 그리고 민주사회에서의 대학이라는 곳에서 저희가 공부를 하는 학생으로서 충분히 공부를 할 수 있는 사안이고 또 무언가를 뭐 선전하고 설파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학술적 논의를 거칠 수 있는 강연이다. 그리고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이제 그 자리에서 학생처장님은 너는 그럼 대한민국 국민 해라. 나는 한동대 교수 할 테니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조금의 언쟁이 있었고요. 중징계 사유에 대한 학교 측 입장입니다. 한동대학교 학생 상벌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1. 교수와 직원에게 언행이 심히 불손했고 2. 허가 없이 집회를 열었으며 3. 학교의 명예를 크게 손상했고 4. 특별 지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불응한 학생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반대를 하는 강연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했어야 했었는가 그날 이런 이야기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지민 학생은? 그러니까 먼저 첫 번째는 꼭 했어야 해서 했다기보다 할 수 있어서 했는데 학교가 반대했다라는 표현이 조금 더 적절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했다기보다는 우리는 페미니즘 담론 내에서도 굉장히 논쟁이 많고 굉장히 배울 것이 많은 부분을 우리가 직접 강연을 열어서 그 강연을 통해서 배워보자는 취지로 공부를 하게 된 것이고 사실은 그 반대, 그러니까 학교가 반대했다는 행위 자체가 또 다른 차원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마치 국가에서 어떤 특정 주제를 논할 경우에 처벌하겠다와 같은 그런 류의 압박을 학교가 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또 논외로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무게정학이라는 징계가 참 중징계잖아요. 원래 이렇게 학교가 대자보 붙이는 거 뭐 인터넷으로 SNS로 생방송 중계한다든지 그런 데 부분에서 이렇게 다 막고 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또 의문이 들거든요. 먼저 설명을 드릴 거는 이 강연 후에 이제 학교에서 징계 관련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 강연을 듣고 SNS에 후기를 옮긴 개인 SNS에 후기를 옮긴 학생에게 특별지도 처분을 내린다거나 혹은 진술서를 요청한다거나 이후에는 또 최근에 이제 제 징계 통보가 내려진 후에는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한다거나 혹은 학교를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인다거나 이런 학생들한테도 또 징계 위반 통지서를 준다거나 그러니까 학칙 위반 통지서를 준다거나 학교에서 일종의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제스처를 계속해서 보냈는데 사실 이게 전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한 3년만 생각해봐도 2015년에는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한창 논란이었잖아요. 대학가에서도 그것이 마찬가지로 논란이어서 교내에 다양한 대자보가 붙었었고 뭐 2016년 같은 경우에는 한동대 안에서 언론정보문화학부 교수가 부족하다는 충언 주장을 하는 대자보가 굉장히 많이 붙었었어요. 그리고 2017년도에는 심지어 이 강연 후에 저희를 제적하라는 대자보가 붙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런 대자보들에 관해서는 지금만큼도 아니고 아예 어떠한 제재도 가해지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사문화됐던 학칙들이 부활하고 또 학생들의 목소리를 좀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학교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견을 좀 입막음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사상의 자유, 침해 비판에 대한 학교 측 답변입니다. 한동대학교는 사립대학교로 종립대학교인 바 이 강연회의 강사와 내용이 건학 이념과 교육 철학에 반하는 것이라면 우리 대학교에 부여된 종교의 자유,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권을 이유로
그 개최를 거부하거나 장소 대관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본교 입학원서 제출 당시 스스로 본교의 건학 이념과 기준에 따른다는 것을 서약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좀 많이 전국적으로도 불거지긴 했어요. 맞아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찾아오고 긴급조사가 내려왔죠. 긴급조사가 내려와서 조사가 이루어졌던 걸 알고 있는데 그 조사 이후에 어떻게 지금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해요. 3월 9일에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한동대로 현장 조사를 왔어요. 네. 진정인들인 저희 학생들을 먼저 만나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그리고 피진적인 학교를 좀 만나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인권위는 학교 안에서의 이 일련의 사태에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좀 있을 수 있음을 전달하고 그리고 또 징계에 대한 조율을 어느 정도 제안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학교 그리고 느끼는 학교는 인권위의 의견을 전혀 수용하지 않는 태도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직후에 바로 저 외에 다른 2명 학생에 대해서 징계 절차를 결국 강행을 했고 최종 진술까지 듣고 지금 의결만 앞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이 외에도 지도위원 중 1명은 본인의 수업이나 채플에서 징계 사실을 또 거론하고 제 신상에 대해서 비난과 비방을 일삼고 있고 또 한편으로 특정 교수는 아예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학교 인트라넷에서 공유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모습들을 종합해 봤을 때 학교는 인권위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를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학교 측의 입장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어렵게 또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눠줘서 잘해줘서 고맙고 일단 우리 진미 학생과 함께 지금 학교에서 이 일을 겪고 있는 우리 두 학생이잖아요. 먼저 본인 소개들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저는 우선 한동대학교 국제어문학부 1사학번 김도혜고요. 지금 최종 진술까지 마치고 징계 결과 통보를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우리 도혜 학생이고 그리고 네, 저는 한동대학교 법학부 1호학번 조수아고요. 도혜랑 같이 최종 진술 마치고 마지막 의결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두 학생은 지금 뭐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인 거잖아요. 네. 이번 논란이 생기고 지금까지 징계 절차 여러 과정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마음고생들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서 나는 학교 측에 혹은 스스로가 이 부분이 가장 좀 답답했다라고 느껴지는 지점이 있으면은 이 사태 속에서 우리가 과연 대화할 수 없었는가? 과연 서로가 서로를 좀 인간으로서 존중할 수는 없었는가? 그리고 학생이 아닌 존엄한 인간 1인으로서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들 앞에 당당히 비판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존재는 내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마저 들게 되는 이 시점에서 사실 안 답답한 걸 찾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저는 사실 학교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서 더 이게 공감과 위로를 받고 싶은데 이게 잘못됐다고 같이 외쳐줬으면 좋겠는데 학교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거 당연히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쉽게 말해주는데 학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약간 판단을 유보하거나 사건을 모르거나 약간 그런 것 같아서 그게 참 많이 아쉽고 답답하고 이 1년의 과정에서 결국 느꼈던 거는 어떤 상황이든 도덕적 판단자가 되지 않으면 여기서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를 느껴서 되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의 강연의 목적은 그게 누구이든지 간에 인간의 존엄한 가치대로 존중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주체적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럴 수 없는 어떤 사회적 차별 속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누구이든지 간에 우리는 같이 목소리를 내야 하고 그 차별을 시정해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저희는 또 페미니즘 내에서의 성노동을 다뤘던 거고 그 목소리를 들었던 건데 학교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 차례의 학생 지도위원회에서 그래서 너는 그걸 옹호하는 거냐 아니면 그래서
그게 옳다고 말하려던 거는 아니지. 아니라고 하면 그럼 너는 인정한 걸로 해줄게. 맞다고 하면 너는 벌 받을 거야. 저희는 어떠한 판단을 실제로 살아가는 실존적 사람 앞에서 그 차별을 시정하는 것이 먼저이지. 그거 학교는 여기 자꾸 이것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내리고 그 판단이 우리랑 같으면 너는 우리 공동체에 속하는 사람 아니면 아닌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사실 요 논란이 앞으로 좀 뭐 여러 이야기가 앞으로도 나올 거예요. 아마 두 학생의 징계 얘기도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 문제가 이 논란이 어떤 식으로 좀 마무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개인적인 안위 문제에서는 징계 문제가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비단 제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부당하다라는 걸 모두가 느꼈다면, 그러니까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게 그냥 학교의 권력에 의해서라면 그걸 얼마든지 잘못됐다라고 함께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분위기? 학교가 빨리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저희 석주인 학생 재심 신청을 했으니까 진지한 재심 신청의 재심에 대한 판결과 진행 중인 저희 징계 절차에 대한 바른 결정과 그리고 나세호 학생에 대한 바른 결정을 지금이라도 빨리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정말 이대로 가면 너무 말도 안 되는 넌센스가 더 앞으로는 더 크게 펼쳐질 테니까. 네. 이 얘기는 사실 좀 먼저 물어봤어야 되는데 제가 좀 늦게 질문을 하네요. 아무래도 세 학생이 만나서 뭐 여러 얘기도 하고 하겠지만 서로 지금 뭐 현재 상황에 힘든 얘기들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수학생은 언제 제일 좀 힘든다고 생각이 들어요? 걷잡을 수 없는 외로움이 들었을 때. 그러니까 네, 사실 대응하는 과정이 방학 중이라서 더 그랬을지 모르지만 그때는 이제 징계 학생들이 5명 모두가 이제 다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고 카톡으로만 이제 연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되게 외로운 생각도 많이 들고 그때는 이제 부모님한테도 말씀을 못 드렸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상황이 될지 전혀 감이 안 오고 두려운 마음이 진짜 많이 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오히려 앞이 캄캄하고 잘 안 보이고 그때 많이 힘든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대응하는 과정에서 같이 도와주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이제 작게는 우리부터 해서 이 5명부터 해서 점차 도와주시는 분들이, 목소리 내주시는 분들이 조금씩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후로는 힘이 나서 정말 내가 잘못한 게 아니구나 라고 다시 또 깨닫게 되고 또 내가 잘못된 거를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구나 라고 다시 또 생각하게 되고. 보시다시피 사실 저희는 4학년으로서 지금까지 학교에 충실한 교육을 받아왔고 또 졸업을 앞두고 앞으로 이제 사회에 나가서 무엇을 할지 치열하게 고민하는 또 한 명의 청년으로서 대학에서 할 수 있는 공부를 하기 위해 강연을 열었고, 또 강연을 통해 배운 것들을 우리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지 고민하는 어떤 특별한 유별난 무언가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늘 길거리에서 볼 수 있었고 또 같이 밥상에서 밥을 먹고 있었고, 때로는 아들로 때로는 딸로 또 때로는 친구로 때로는 한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서 같이 지냈던 그저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 지금 또 어떠한 권력 앞에서 또 어떠한 부당함 앞에서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받고 있고 또 굉장히 부당한 일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한 번쯤 다 같이 공감해 주시고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조금 여력이 된다면 함께 목소리를 하나라도 더 얹어 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시시콜콜 택시 코너 속의 코너 어서 옵쇼. 그야말로 뭐 핫피플만 모시는 시간인데 바로 이 포항 시민분들의 많은 기대와 또 사랑을 받고 있는 분이죠. 레전드 레전드 오브 레전드 최승도 감독님 모셔봤습니다. 어서 옵쇼. 야 반갑습니다. 오늘. 수고해요. 아니 저는 감독님을 생각하면 그 감독님 하면 빠지지 않는 기사가 86년도 멕시코 월드컵이에요. 기억나십니까? 이탈리아전? 그 아직도 기억 생생하고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먹고 살 수 있었던 것도 예. 그 골 덕분에 편안하게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 정도였구나. 중앙에 최준호 쪽입니다. 최준호 잡았습니다. 좋은 기회를 맞았습니다. 왼쪽에 정정수까지 컷입니다. 오른쪽에서 네, 다시 한번 허리슛! 이만영 감독을 최준호 선수에게 발로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멋진 슈팅. 네, 우리 한국 강슛 공격을 통해서 세계 정상의 경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대단하게 불경이 넘실거립니다. 일단 2번 정도 트래핑을 다 하신 다음에 그대로 때려 넣은 게 이제 멋지게 들어가셨는데 어땠어요 그때? 그 순간적인 느낌이 궁금하거든요. 그때 당시도 뭐 이거는 정말 발등에 제대로 흔하게 이제 걸렸구나. 그런 느낌이 걸렸구나. 오나 봐요. 네. 그래서 그냥 그 발등 정말 정면에 맞았고 볼이 강하게 날아가는데 그건 뭐 골키퍼가 어쩔 수가 없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거는 그 다음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무아지경이지 이제는. 그 나중에 내가 그 세레모니 한 걸 보고 예. 좀 더 잘할 걸. 그죠. 뭐 이렇게 했나 근데 그건 그 순간에는 뭐 나도 모르게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또 지금 너무나 그 생각을 하면은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 더 이렇게 몸에 전율이 생겨요. 짜릿짜릿하고. 아니 그래서 그때 이후로 뭐 이탈리아 진출설 얘기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쵸? 저도 사실은 이제 80년도에 대표 선수로 데뷔를 하고 나니까 유럽의 여러 군데에서 지속적으로 그 제의가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내가 어린 나이고 그러다 보니까 팀에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고 또 외국에 대한 그런 상상도 별로 못했고 그쵸, 그때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군대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남자가 군대를 빨리 갔다 와야 모든 게 자유스럽잖아요. 네. 그때 한참 뭐 세계적인 명문팀이죠. 유벤투스 쪽에서도 얘기가 항상 있었고 사실 그때는 그런 스포츠 매니지먼트가 또 없을 때였으니까 그렇죠. 많이 그랬을 그때는 것 같은데 없었어요? 많이 없을 때였어요. 이탈리아 스카우트 문제는 아마 좀 특이한 상황인데 유벤투스에서 자기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던 선수는 세계의 모든 선수를 접촉은 했다. 근데 유일하게 접촉을 못한 선수가 최준호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차단을 당한 거죠. 접근을 하려고 그러면 이 선수는 뭐 한국에서 네. 팀에서 안 놔준다. 또 이 선수는 군대 문제 때문에 아직도 진출을 못한다. 뭐 이런저런 얘기 때문에 유일하게 접촉을 못했다는 거죠. 만약에 지금 같은 시대였다면 진출하셨을까요?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뛰어보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무조건 했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축구 스타일로 봐서는 스페인 축구가 좀 많은 것 같아요. 프리메라리가 어느 팀에서 뛰면은 이 최승호라는 이름이 가장 빛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진출은 못했지만 네. 선수할 때도 그랬고 지도자 생활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바르셀로나의 아주 팬이었어요. 지금 제가 아는 바르셀로나의 최순호 감독님이 계신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좀 약간 색다르고 뭐랄까요 그려진다고 할까요? 그렇죠. 그 안에 그림 속에서요. 최승호 감독님 들어가시면 메시는 못 뛰어요. 작아서. 네.
돼요. 스트라이커는 다 이제 하시는 거예요. 저리가 저리 비켜 내가 왔어. 사실 이 포항이요. 우리 감독님에게는 좀 남다른 고장일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뭐 고등학교 저한테는 때부터 그렇죠. 포항에서 아까부터. 같이 축구를 하셨고 감독도 또 이번에 두 번째로 다시 부임을 하신 거고 어떤 의미일까요? 이 포항하고 포항 스틸러스는 감독님에게. 사실은 제가 청주 태생이지만 네. 그건 제가 태어난 곳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성인이 되고 일적인 측면에서는 포항이 고향이죠. 그리고 제 축구의 본향이고 어릴 때 축구를 하면서 이제 내가 축구 선수로서 목표가 생겼을 때 포항제철 축구팀에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것을 이뤘고 또 이곳에서 이제 훈련하면서 키웠고 대표 선수로서 성장을 했고 제 축구가 모든 게 여기서 만들어졌어요. 이제 코치를 시작할 때 네. 선수 생활을 마치고 코치를 시작할 때 여기서 시작하려고 다른 팀에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코치도 여기서 시작을 했고 감독도 여기서 시작했고 모든 걸 여기서 다 시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가 제 그 직업적인 그 축구의 고향이라고 볼 수 있죠. 거의 마음의 고향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여기 포항에 축구 선수로서 축구인으로 처음 온 게 79년도예요. 네. 79년도요. 그러니까 이제 약 40년이 다 돼가죠. 네. 물론 이제 중간에 제가 이제 타이반으로 팀을 떠나 있었고 이렇게 했지만 이제 어느 40년째가 지금 되는 해가 됐어요. 그 다음에 그동안 선수로 코치로 네. 감독으로 지내왔으니까 저한테는 뭐 이제는 뭐 자이든 타이든 포항을 떠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애정의 단풍 묻어나시네요. 그쵸, 그죠? 네. 아주 예. 남다르실 것 같아요. 약간 포항에 대한 그 마음이.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출근길을 도와주지만 네. 사실은 이 길을 제가 15년 전에 네. 지금과 같이 이렇게 매일 출퇴근을 했고 이 7번 국도 보통 우리 포항에서 송락까지의 길은 하고 마음이 좀 울컥하시죠. 예. 뭐랄까 그러니까 아마 내가 좀, 까까머리 시절 때부터 지금 그죠? 내가 좀 감정이 좀 격해지는 축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냥 오롯이 한 선수로서 감독으로서의 시간들이 다 이 길에 녹아 있는 그쵸. 세월이고 길이니까 아마 늘 왔다 갔다 하시면서도 마음 한켠에 여러 가지 추억들도 있고 감정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감독님. 그래 진짜 여기에 늘 축구 생각하면서 지나던 길이기 때문에 오늘 갑자기 이렇게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예. 좀 내 마음이 울컥하네요. 아니,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래요. 네. 이 길을 따라서 또 첫사랑하고 데이트도 하시고. 최고의 자리에 있었지만 돌아보면은 또 아쉬운 아쉽네요. 마음이 있네요. 그렇죠. 그 아쉬운 마음을요 저희가 오늘 달래드릴게요. 예, 그 아쉬운 마음을 속풀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리하여 준비한 황금 마이크. 황금 마이크입니다. 네. 아, 예. 네? 황금 마이크는 또 뭐예요? 속풀이 송타. 자, 황금 마이크 이거 전달하겠습니다. 뭐예요? 일단 받아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거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 저희 사전에 제작진들에게 이야기 못 들으셨죠? 네. 예, 저희는 갑자기 시킵니다, 감독님. 예.
그렇게 음악하고 가깝진 않아서 뭐 노래방은 진짜 1년에 한두 번 누가 꼭 가자라면 끌려가는 스타일인데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 팝송을 내가 좀 좋아하는데 네. 오. 팝송. 그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거는 네. Don't Forget to Remember Me. 조금 내가 그러면 저희가 지금 어서 옵쇼를 하면서요. 네. 소프리송으로 팝을 부르신 분이 아직 안 계시거든요. 그렇죠. 예, 우리 감독님의 낭만 있는 목소리로. 야 이거 음정이 잡히나 모르겠는데 이거 네. 잘 잡아야 되는데. 와 정말. 야, 어서 옵쇼에서 네. 팝송이 나옵니다. 와 그것도 레전드 오브 레전드 최순호 감독님이 부릅니다. Don't forget to remember me. 갑니다. Won't believe that you have left me. I keep telling myself that it's true. 아, 너무 잘 어울려요. I can go over anything you want. My love, but I can't get myself over you. Don't forget to remember me and the love that used to be. I still remember you. I love you. In my heart, I got memory to tell the stars of old. Don't forget to remember me, my love. 브라보! Lies the photograph of you, girl. Though I try to forget you somehow, you are the mirror of my soul. So take me out of my home. Let me try